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의 한 젊은 야구 선수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롯데의 레전드 용병 펠릭스 호세의 이름을 따 호세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의 바로 조세진 선수입니다. 2026년 프로 5년 차를 맞는 조세진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 증명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유망주라는 달콤한 수식어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운명의 시즌. 과연 그는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최근 KBO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초대형 트레이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롯데는 두산 베어스의 외야 유망주 추재현, 김민석 선수를 포함한 2명의 선수를 내주고 필승조 구원투수 정철원 선수와 유틸리티 내야수 전민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전체 3픽 출신 김민석 선수와 한때 주전 경쟁을 벌였던 추재현 선수까지 미래 외야 자원 2장을 한꺼번에 정리한 파격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격적인 결정 뒤에는 단 하나의 확고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조세진이 있다는 롯데 구단의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구단은 이 젊은 외야수에게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조세진 선수의 야구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야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명문 북일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학년까지 그는 투수와 타자를 병행하는 이도류 선수였습니다. 투수 시절에는 최고 구속 144km를 기록하며 마운드에서도 재능을 뽐냈죠. 그러나 2학년 때 서울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투수 겸업을 정리하고 외야수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툴 플레이어 조세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투수 경험은 오히려 타자로서의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운드에서 다져진 강한 어깨는 외야 수비에서의 송구력으로 그리고 투수적 시선에서 축적된 배터리 읽기 능력은 타석에서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교 3학년 시절에는 무려 타율 5할 5리, OPS 1.463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완성형 고졸 타자로서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2021년 9월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 지명권을 서울고 외야수 조세진 선수에게 사용했습니다. 당시 쟁쟁한 외야 유망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야수 중 가장 빠른 호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파워, 콘택트, 스피드, 수비, 어깨, 이른바 오투를 모두 갖춘 조세진 선수의 올라운드 능력에 대한 스카우트들의 높은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계약금 1억 3천만 원의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 조세진 선수에게 팬들은 롯데의 레전드 외국인 타자 펠릭스 호세의 이름을 빌려 호세진이라는 멋진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별명에는 롯데 외야를 지배했던 거포처럼 성장해달라는 팬들의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조세진 선수는 같은 선수라고 믿기 힘들 만큼 1군과 2군에서 극명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1군의 벽은 그에게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군 무대에서는 타율 1할 8푼 3리, 홈런 0개라는 아쉬운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군, 즉 퓨처스리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퓨처스 본즈라는 별명처럼 뜨거운 폭격으로 마이너리그를 지배했습니다. 퓨처스리그 통산 OPS는 8할 2푼 4리에 달했고 무려 24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두 개의 얼굴, 과연 조세진 선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조세진 선수의 1군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산 51경기에 출전해 93타수 17안타, 타율은 1할 8푼 3리에 그쳤습니다. 출루율은 2할 8리, 장타율 2할 1푼 5리, 그리고 홈런은 아직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선구안이었습니다. 29개의 삼진을 당하는 동안 볼넷은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데뷔 시즌에는 무려 한 달간 55타수를 소화하면서도
볼넷이 단 한 개도 없었죠. 퓨처스리그에서는 호쾌한 풀스윙으로 상대를 압도했지만 1군 투수들의 빠르고 정교한 공 앞에서는 타이밍을 뺏기며 무모한 스윙이 삼진으로 직결되는 안타까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냉혹한 1군의 벽 앞에서 그의 호쾌한 스윙은 아직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퓨처스리그에서 조세진 선수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통산 229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4리, 장타율 4할 4푼 3리를 기록했고 안타 중 장타 비율이 무려 32.9%에 달했습니다. 그의 파워를 상징하는 명장면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퓨처스리그에서 3연타석 홈런을 폭발시키며 당시 레리 서튼 감독의 얼굴에 한박웃음을 안기기도 했죠. 이때 홈런 비거리가 각각 130m, 120m, 120m에 달했습니다. 또 2024년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쐐기 3점 홈런을 터뜨리며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퓨처스리그에서의 활약은 그가 단순히 유망주가 아닌 퓨처스 본즈라고 불릴 정도로 지배적인 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조세진 선수의 진정한 파워는 국제 무대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2022년 대만에서 열린 제4회 WBSC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오프닝 라운드 푸에르토리코전에서는 1대1 동점 상황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세계 각국의 최고 유망주들이 모인 대회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한 1타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파워가 국내 2군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확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세진의 잠재력은 결코 국내 2군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1군과 2군 사이에 이처럼 극명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투구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퓨처스리그 투수들의 직구 평균 구속과 1군 투수들의 그것 사이에는 약 3에서 5km의 갭이 존재합니다. 또한 1군 투수들은 변화구의 움직임과 제구력이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롭죠. 조세진 선수는 호쾌한 풀스윙을 기반으로 장타력을 과시하는데 1군 투수들의 빠르고 정교한 공에 대한 타이밍 조율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스윙을 이어가다 보니 삼진이 늘고 출루가 막히는 패턴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힘찬 스윙이 1군의 구속과 무브먼트의 벽 앞에서 아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리의 원인은 바로 선구안입니다. 특히 타석에서의 접근법 미성숙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2년 1군에서 55타수 동안 볼넷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세진 선수가 1군 투수들의 존박 공에 대한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볼넷 비율은 퓨처스리그에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9%에서 상무 입대 직후 잠시 하락했지만 2024년 14.2%, 그리고 2025년 13.8%로 다시 회복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수준에서는 볼넷을 골라낼 줄 아는 타자로 성장했지만 과연 1군 투수들의 존박 공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1군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가 2026 시즌의 가장 치명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괴리의 원인은 불연속적인 출전 기회와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2025 시즌 조세진 선수의 1군 등록 기간은 총 47일이었던 반면 2군 말소 기간은 무려 146일에 달했습니다. 1군 콜업과 말소가 5차례나 반복되는 엘리베이터 생활을 한 셈이죠. 대부분 대타나 대수비 위주의 제한적인 출전 기회가 주어졌기에 타자로서 타격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고 감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기회는 선수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1군에서의 온전한 실력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처럼 불연속적인 기회 속에서 리듬을 찾기 힘든 선수의 입장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구단은 조세진 선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조세진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드라이브라인은 최첨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스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세계적인 야구 아카데미로 잘 알려져 있죠. 약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조세진 선수는 복귀 직후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그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세진 선수 본인 또한 기존 타격 스타일의 한계를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선택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6 시즌 롯데의 외야진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동희, 고승민, 외국인 선수 레이에스, 그리고 장두성, 김동혁, 베테랑 전준우 선수까지. 여기에 김동현, 한승현 등 후배 유망주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롯데는 조세진 선수여야만 했을까요? 롯데 외야진은 좌타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진 선수는 전방위 타격이 가능한 우타 거포 외야수로서 희소성 1순위 자원입니다. 좌투수 플래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투수를 상대로도 1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의 가치는 폭등할 것입니다. 나아가 좌타 고승민 선수와 우타 조세진 선수가 이뤄낼 좌우 쌍포 밸런스는 상대 선발 투수 유형에 상관없이 팀 타선 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롯데가 다른 외야 유망주들을 내주면서까지 조세진 선수에게 기회를 남겨둔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2026년 조세진 선수에게는 운명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시즌에 반드시 4가지 과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1군 출전 기회를 양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70경기 이상의 꾸준한 출전으로 1군 투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둘째, 1군 무대에서 선구안을 증명해야 합니다. 퓨처스리그에서 14%대를 기록했던 볼넷 비율을 1군에서도 절반 이상 구현할 수 있다면 그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잠자고 있던 장타력을 1군에서 개화해야 합니다. 퓨처스리그에서 24개의 홈런을 쳤던 파워를 1군에서도 보여주며 첫 홈런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1군 타구 판단력과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외야 수비에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만 22세, 탄탄한 피지컬과 오투를 겸비한 조세진 선수. 그의 재능은 아직 유효합니다. 2026년 사직 야구장 혹은 원정 구장의 1군 타석에서 그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터뜨리는 순간 롯데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호세진이라는 별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유망주라는 말의 끝에서 조세진 선수의 2026년이 이제 시작됩니다.